서울 사는 사진 찍는 강승호고요. 사진을 시작한 지 한 3년 정도 된 아마추어 사진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게 계기가 좀 웃긴데, 제가 2살 터울의 형이 한 명 있어요. 제가 저희 형하고 좀 친해서 제가 형 취미를 좀 많이 따라간 게 있는데, 사실 이 카메라는 형이 중학교 때부터 한 취미입니다. 근데 형이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카메라를 바꾸게 되면서 원래 쓰던 카메라를 저한테 선물로 주게 됐고, 그 카메라를 시작으로 제가 이제 이 카메라 취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형보다 더 딥하게 취미를 즐기고 있는 것뿐이죠. 이제 2가지로 나뉘는데, 이게 인물 사진을 찍을 때는 좀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어서 자꾸 몰카 같은 사진을 좋아합니다. 제가 자연스러운 사진을 좀 추구하는데, 저는 이제 전문 모델하고 찍는 게 아니라 이제 지인을 위주로 사진을 찍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카메라를 들이밀면 좀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에 이제 표정도 경직되고 자연스러운 사진을 얻지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친구와 만나면서 노는 형식으로 촬영을 진행을 하면서 한 번씩 슥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제 몰래 찰칵찰칵 찍고 나타시 나타나고, 이런 방식으로 이제 인물을 찍고, 골목 스냅, 풍경 사진을 찍을 때는 사진이 아름다워 보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다른 시야에서 보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람은 이제 키 눈높이에서 이제 사물을 바라보고 풍경을 바라보잖아요. 근데 이 풍경으로 카메라를 그대로 찍으면은 사람 눈으로 보는 거랑 크게 다를 바를 못 느낍니다. 이 사진을 보고 아름답다고 느끼기 위해서는 평소에 보지 못한 시야에서 이 사진을 바라봤을 때 평소에 느끼지 못한 시야에서 보여지는 사진이 좀 아름답다고 생각해서 좀 구도를 극단적으로 잡는 편입니다. 카메라를 땅에 붙인다던가 하늘 높이 든다던가 이런 구도를 좀 선호하는 편입니다. 이거는 제가 사진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한테 항상 제 팁으로 주는 건데, 2년 전에 느낀 거예요. 좀 익숙한 풍경, 익숙한 사람, 익숙한 것들을 좀 처음 보는 것처럼 어색하게 바라보면은 영감이 떠오른다. 이 생각을 하게 된 이유가, 해외 풍경 많이 보러 여행들 많이 가시잖아요. 근데 그 해외여행의 현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냥 동네에 있는 그냥 송전탑, 에펠탑 이런 걸 바라보는 거, 그냥 동네 풍경을 바라보는 건데, 단지 익숙하지 않은 걸, 새로운 걸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와서 이것을 바라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반대로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마을, 우리 골목, 그냥 우리 학교, 그것조차도 이제 처음 보는 외국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아름다운 풍경일 거라는 생각이 딱 들어가지고, 여기는 우리 동네가 아니다, 나 여기 처음 오는 거다 라고 생각하고 이제 모든 것을 바라보는 순간 되게 아름다워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게 영감을 얻게 되고 사진을 지금까지 찍어왔습니다. 이거 진짜 제가 하나가 있는데, 이거 사실 사진을 찍으면서 일어난 에피소드는 아니에요. 제가 기계를 만드는 걸 좋아하거든요. 뭐든지 뜯고 고치는 걸 좋아하는데, 카메라를 시작하고 1년쯤 됐을 때 탐론의 70300이라는 망원 렌즈가 있어요. 이 렌즈 안에 작은 먼지가 하나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거슬렸어요, 저한테는. 그래서 혼자 청소를 해보고 싶어가지고 분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나사가 또로로로 내 렌즈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이걸 어떻게 사고를 수습하나. 전 이 렌즈 분해할 줄도 모르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상태에서 한번 고쳐보겠다고 30시간을 매달려서 분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결국 다시 조립을 해내긴 했는데, 그 렌즈는 초점을 잡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렀고 결국 버리게 됐습니다. 제가 그 이후로 그 렌즈를 다시 안 씁니다. 현재 제 스마트폰 배경화면을 제가 가장 좋아합니다. 이 사진에 대한 에피소드도 되게 재밌는데, 비 오는 날이었어요. 비 오는 날에 되게 집에서 심심하던 차에 그냥 좀 숨 돌리고 싶어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서울역으로 갔어요. 서울역으로 가서 이제 사진을 찍는데, 서울역 쪽에 그 되게 하늘에 산책로처럼 있거든요.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서 사진을 찍으려고 갔는데 거기에 이제 펜스로 다 막아놔가지고 이제 사진이 다 가려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음에 드는 사진 하나도 못 건지고 돌아가겠구나 하면서 돌아가려던 찰나, 서울역하고 전혀 관련도 없는 그냥 차 세워둔 곳으로 돌아가는 그 골목길. 근데 그 골목길이 너무 이쁜 거예요. 차로 딱 떨어지는 가로등 불빛,
내려오는 빗소리, 그리고 아래 있는 무릉덩이 너무 이뻐가지고 딱 사진을 찍었는데 그 사진이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제 배경화면으로도 쓰고 있고, 지금까지 걸작으로 보여달라고 하면 그 사진을 제일 먼저 보여주는 편입니다. 사실 사진을 하면서 이 질문을 제일 많이 받는데, 사실 저는 지금까지 카메라를 딱 3대 써봤습니다. 캐논 60D, 지금 쓰고 있는 EOS R, 지금 제 허리 위에 있는 이 마미 RB67인데, 그래서 저는 무슨 카메라가 좋은지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입문자분들에게 좀 입문하기 쉽고자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말을 좀 드리자면, 이 카메라를 하면서 이 카메라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 사진을 즐길 건지, 그냥 오직 진짜 사진만 찍고 그 이쁜 사진만 즐길 건지가 좀 중요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입문하시는 분들이 제일 먼저 보는 게 그걸 거예요. 크롭 바디냐 풀프레임 바디냐. 풀프레임 바디는 비싸고 크롭 바디는 싸요. 그럼 당연히 입문을 크롭 바디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물론 그냥 사진만 찍고 그냥 사진만 즐길 거면 크롭 바디 가성비 있게 즐기기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사진에 대해서 진심으로 공부를 하고 좀 전문적으로 배워보고 싶다면은 무조건 전 풀프레임을 추천드리는 이유가, 보통 저희가 인터넷으로 좀 많이 찾아보잖아요. 근데 이 인터넷에 대한 자료들의 모든 기준이 풀프레임을 기준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35mm 사진, 50mm 사진, 85mm 사진 모두 다 풀프레임을 기준으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풀프레임이 100년 가까이 사용되어 온 포맷이고 크롭 바디는 그 이후에 나온 좀 젊은 포맷이기 때문에 정보가 별로 없습니다. 공부하기 별로 좋지 못하기 때문에 좀 전문적으로 카메라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무조건 풀프레임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줌렌즈 vs 단렌즈. 솔직히 초보자가 사용하기엔 줌렌즈가 훨씬 좋습니다. 하지만 저는 또 단렌즈를 추천드린 이유가, 앞에 이유와 똑같이 그냥 정보가 많고 그리고 사진이 이쁘게 나옵니다. 딱 카메라를 처음 사고 이 사진에 재미를 붙이려면 일단 스마트폰과 다른 사진을 얻을 수 있어야지 이 카메라에 재미를 붙일 수가 있는데, 이것을 얻기 가장 쉬운 사진이 단렌즈예요. 줌렌즈로서 찍은 사진 솔직히 폰카랑 구분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 시작할 거면 단렌즈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저는 단렌즈만 5개 쓰는 변태입니다. 사실 한국에서 사진 찍기 가장 불편한 이유 중 하나가, 한국은 초상권 문제가 굉장히 엄격하기 때문에 그냥 일반 길거리 사진조차도 함부로 올릴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모델을 구해야 되고 그 모델만 나온 사진을 올리던가, 아니면은 사람을 알아볼 수 없는 형체를 다 날려야 되는데 그럼 사진이 지저분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스냅 사진 찍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단 무거운 카메라를 항상 들고 다닐 수 있는 근력이 가장 중요하고요. 좀 즐길 수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생각보다 이 카메라라는 취미가 금방 질리더라고요. 권태기가 왔을 때 좀 더 즐길 수 있는 그런 컨텐츠가 좀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좀 인맥도 좀 중요한 것 같네요. 모델을 구할 때 인맥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진이 예술이 될 수 있는 이유는 그 사진이 처음 나왔을 때부터 계속해서 바뀌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사진이 처음 나왔을 때의 사진의 가치는 있는 현상을 그대로 기록할 수 있다는 게 사진의 첫 번째 가치였죠. 하지만 이렇게 시대가 지나고 현대 시대로 왔을 때, 사실 있는 그대로를 기록하는 거에서 사진은 물론 그것 또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사실 그거에 굳이 큰 의미를 둬야 하나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우리 사진 찍고 보정을 하잖아요. 근데 그럼 보정한 사진은 사진이 아니냐라고 물으면은 그것도 사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현대에 와서 가진 사진에 바뀌지 않는 가장 근본적인 가치 중에 하나가 기억의 매개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사진을 찍었을 때 그 기억을 불러들일 수 있는 그 매개체, 이건 아무리 보정을 했어도 그 보정을 했던 그 스토리까지 기억을 하기 때문에 바뀌지 않는 가치라고 생각을 해요. 이전에 제가 방금 말했던 제 걸작을 찍었을 때 그 스토리를 다 기억을 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이 사진을 보지 않고 제가 한 10년 뒤에 이 스토리를 그냥 말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면 말 수 없지만, 10년 뒤에도 이 사진을 다시 봤을 때 이 스토리를 그대로 말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진이 가지는 가장 변하지 않는 가치 중에 하나, 예술이 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는 기억의 매개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진이 가지는 변하지 않는 가치 중 하나가 아닐까. AI 사진은
가질 수 없는 가치입니다. 그거는 찍은 게 아니거든. 사실 AI 사진은 사진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AI 그림이라고 봐야죠.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사진 같은 그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단 색감 보정은 제가 하고, 보통 인물 사진을 찍을 때 인물 얼굴 보정은 인물한테 맡기는 편입니다. 왜냐면은 자기 얼굴은 자기가 제일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색감 보정을 좀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좀 디지털로 사진을 찍으면서 좀 필름 같은 느낌을 좀 좋아해서 필름같이 보정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안부를 좀 올리고 명부 좀 내리고 대비를 좀 낮게 하고, 그런데 보정은 진짜 개인 취향이니까 그냥 제 눈에만 이쁘게 보정을 합니다.